2024년 3월 3일 일요일 오후 7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그 유튜브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국내외 정세라고 하는 것은 신인님께서 이 땅에, 이 지구 위에 와 계시는데, 그것도 우리 한국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에 와 있습니다. 서울은 전 세계 지리적으로 전 세계의 중심이고, 한국이 전 세계의 중심인데 서울은 또 그 속에서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지금 현재 서울에 있습니다. 이 신인님께서 조만간에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시고, 또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 통일,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 통일을 하셔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다 잘 살고 또 전 세계 인류가 다 잘 살게 되는 그런 것을 향해서 지금 현재 모든 국내외 정세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또 저 일상사에 일어나고 있는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이제 강의하신 내용에는 양복 포켓 안에 그 비닐 봉지를 한 10장 정도를 이렇게 굽치 가지고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그것을 풀면은 뽑으면 한 10장 놓은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왜 그러냐 하니까 그 하늘궁에 이제 개를 누가 뭐 데려오든지 키우든지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 개똥을 이렇게 주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옷 속에 싸가지고 이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버리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옷 속에 이제 비닐 봉지 들고 다니는 것은 저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습니다. 그 젓가락도 이제 좀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조끼 입고 다닐 때 젓가락하고 비닐 봉지는 들고 다니 가지고, 저도 이제 길거리에 이제 이런 뭐 좀 떨어져 있는 거, 주로 담배꽁초죠. 담배꽁초하고 뭐 전단지 같은 거 뭐 좀, 그리고 먹다 남은 먹다가 버리고 난 뭐 페트병 같은 거 이런 거 줍기도 했는데, 나는 이때까지 개똥은 치우지를 않았습니다. 그 개똥은 거의 치운 적이 없어요. 그것도 치워가지고 주머니 속에 넣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인님께서는 개똥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포켓 속에 이제 어떨 때는 포켓가 부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이제 비닐로 싸서 냄새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냄새 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는 해본 적이 없어요. 참 진짜 놀랐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이제 큰 비닐 봉지를 이제 쪼매난 거 말고, 쪼매난 거 한 10장 가지 있다 이러면 큰 비닐 봉지도 한두 장 이제 들고 있다가, 지금도 내 뒷보것도는 항상 그 비닐 봉지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니거든요. 쓰레기 그건 아니고 딴 용도인데, 하여튼 큰 비닐 봉지를 하나 이제 한두 개 가지 있다가 그 개똥 담은 것을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들고는 다니겠는데 포켓 안에 넣을 생각은 없어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신인님께서 참 아파트 들었으면은 우층에서 이제 또는 아래층에서 물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만은 정수기를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많이 쓰는데 그 정수기를 이제 이전해 가지고 다시 설치할 때에 그 설치를 조금 잘못하면은 물이 새는 수가 있어요. 그 고무 바킹이 이제 안에 있는데 그것을 쪼을 때에 조금 세게 쪼아 버리면은 고무 바킹이 이제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고 좀 비정상적으로 되면은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주방 밑으로 해가지고 그게 한 6개월이나 7개월 지나야 이제 밑에 집에 이제 그 알 수가 있다고. 처음에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6, 7개월, 한 10개월 지나면 이제 물이 이제 차니까 천상 그 벽을 통해서 이제 밑에 집에 이제 떨어지게 되고 또 위에서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있어요. 새로 이사 가가지고. 참 진짜 그때 되면 진짜 황당한 경우인데 조그만한 실수가 이제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도 당연히 그것은 위에 집에서 치우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과실이니까. 또 그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정수기 설치하는 기사가 잘못했으니까 그 이제 정수기 설치한 회사에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뭐 수리가 하고 또 이제 배상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밑에 집에서 이제 그것도 배상을 좀 고쳐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하여튼 뭐 우리로 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하튼 간에 이제 이웃끼리 마찰을 빚이내라고 하는 거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너무 강하게 말이지 법대로 하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어가 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참 진짜 그 이웃끼리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남한테 원망 사지 않도록 오히려 자기가 더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 어제 있었죠. 어제 있었고 오늘은 이제 그 개똥 치우는 그런 비닐 봉지를 늘 들고 다니신다는 거. 나는 이때까지 개똥은 이렇게 길거리는 개똥은 치운 적은 있어도 손으로 비닐 봉지 안에 담은 적은 없어요. 그냥 그 빗자루로 이제 썰어가지고 버리기는 많이 했어요.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찌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좀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묻어준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렇고 제 그 개인사를 조금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놔야 되니까 제가 결혼한 지가 이제 39년째 되는데 1985년도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39년째 되는데 제 장모님이 얼마 살아 계셨습니다. 1930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호생입니다. 말띠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적 신고하실 때는 아마 1년 있다가 신고하신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어린애들이 많이 죽으니까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출생 신고를 조금 미뤘어요. 미루고 이제 한 1년 뒤에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장모님은 이제 말띠라는 걸 아시니까 1930년생이 맞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95입니다. 95인데 작년 11월 말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주 이제 건강하시고 또 정신이 아주 맑았었습니다. 뭐 좀 치매기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발음도 또렷또렷하시고 좀 이렇게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자시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막 소화가 활성하게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90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잡사도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방에서 이제 그 물건을 좀 드시다가 허리를 좀 다쳤어요. 작년 11월 말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허리를 다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이제 가신 거죠. 병원에 가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사하면은 노인이신데 그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이리저리 검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뭐 요양원에 이제 결국 이제 가시고 그래 되셨는데, 연로하시니까 허리도 다치시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좀 요양원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00일은 안 되고 그 허리 다치신 날로부터 한 90일쯤 돼서 지난달 2월 29일 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아침 새벽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이제 요즘 보통 3일장을 하니까 3월 2일 날 어제죠. 어제 아침에 이제 화장을 하고 부산 영락공원에서 화장을 하고,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 6.25 참전용사입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그 당시는 오래 했습니다. 6.25 전쟁 중이었으니까 한 5년인가 6년 이렇게 근무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사 출신이고, 이래서 영천에 보면은 국립영천호국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6.25 참전용사들,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님들을 이제 거기에서 그 부부 이제 그게 이제 유고를 이제 안치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시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국립영천호국원에 어제 우리 장모님을 이제 거기다가 안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우리 처갓집에 7남매인데 뭐 7남매는 이제 다 결혼했고, 또 7남매가 이제 다 이제 딸, 아들, 딸, 뭐 딸, 아들 이래가지고 전부 다 14남매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이제 뭐 한 절반 이상 이렇게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우리 장모님으로 봐서는 손녀가 많죠. 그리고 뭐 그 중에는 이제 진짜 삼성전자 다니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그런 우리 손녀도 있고, 또 의사도 있고, 또 뭐 또 이제 또 공기업에 다니는 손자들도 있고, 또 뭐 기타 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사우나 장인 아들 딸 중에 이제 또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럴 때 하다 보니까 하환이 엄청 들어왔더라고요. 하환이 아니고 조화가 그 3단짜리 조화하고 뭐 또 조그마한 조화 1단짜리 조화하고 합쳐가지고 약 한 8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국화 냄새가 막 코를 찌르듯이 한 80개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그 놔둘 장소가 없더라고요. 복도에 꽉 조화가 깔리니까 나중에는 더 놔둘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식당 우리 이제 그 안에 접견하는 큰 이제 조문객들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뭐 식사하고 뭐 이렇게 한담하는 그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에다가 이제 조화를 쫙 그 벽 옆으로 내세웠는데, 거기 방 한 절반을 차지할 정도니까 조화가 엄청 들어왔더라고요.
뭐 큰 사업하시는 우리 이제 처형도 있고 우리 처남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또 우리 이제 그 조카들이 이제 또 큰 회사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도 엄청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우리 전 직원들이 거의 다 뭐 거의 부조를 다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보통 부조 금액이 한 5만 원이 대부분이고 10만 원 내시는 분들도 또 많고 조금 이렇게 하신 분들은 한 3만 원도 부조 하시는 분이 몇 배부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적지 않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뭐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이제 뭐 장례 비용이 조금 남지 않습니까? 남는 것 가지고도 뭐 싸움하시는 분도 있다더라고. 자, 그 형제지간에 그것 때문에 진짜 뭐 그래가지고 의가상하는 그런 일도 있다 그러던데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마치고 뭐 회의를 쫙 해가지고 아주 공평하게 하더라고.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정산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어제 마치고 이제 또 이제 횟집에서 같이 이제 그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정말 뭐 우리 처갓집의 형제분들이 이제 아주 그 뭐 한 분도 이렇게 뭐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 분은 없어요. 뭐 정말 뭐 조금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크게 보면은 우애가 좋아요. 우애가 좋습니다. 그래서 참 하여튼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이렇게 왔는데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제일 급한 게 이제 우리 장인 어르신하고 장모님하고 아직 처갓집에는 명패를 못 해드렸어요. 살아계실 때 뭐 이렇게 뭐 저렇게 살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이제 제 직계 되시는 이제 고조부님부터 고조모님, 정조부님, 조부님, 또 조모님, 내한테는 할머님, 조모님이 내한테는 제일 내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할머니. 그리고 이제 또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내 동생, 동생이 또 일찍이 또 이렇게 하여튼 그 10분을 먼저 이렇게 명패를 해드리고 또 뭐 기타 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교육비 또 이런 거는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좀 해드리다 보니까 우리 처갓집에는 아직 못 했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을 명패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그런 문제를 장례를 다 치르고 나면은 딴 집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조문객들도 많이 오고 아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조금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허경영 우리 신인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지금 와 계신단 말이야. 와 계시는데 보일 듯이 보이지 않으신 분들, 정말 중근기, 하근기, 상근기, 중근기, 상근기를 볼 때에 하근기 가진 분들은 전혀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하근기 분들은 허경영 하면은 진짜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그 미친놈, 또 뭐 사기꾼 또는 도둑놈,
뭐 세상 허탄한 분, 좀 이상한 사람, 이렇게 알아듣는 분들이 하근기 아닙니까? 정말 그 어떤 불로유의 어떤 그 이변을 좀 특이한 것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무슨 이렇게 요술장이처럼 생각을 하고 믿음을 못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근기단 말이에요. 하근기들은 대체로 보면은 이제 이분들의 이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쾌락이에요. 쾌락, 즐거움이라고 할까. 그 어떤 돈 많이 이제 버는 거, 그래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데 구경하고 뭐 맛집 많이 찾아가고 해외 여행도 많이 하고, 뭐 타인의 고통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인류 전체에 대한 어떤 행복이라 할까, 이런 거는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 자기 부인, 자기 이제 일가족의 행복과 건강과 안위를 생각하고 그냥 대국적인 면에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국민 그리고 세계 인류를 위한 어떤 헌신봉사, 또 나아가서는 자기 인격의 완성, 종교의 궁극적인 의미, 예? 또 그래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데, 사람이 이제 경기가 올라갈수록 그래 되잖아요. 그런데 하근기들은 이제 그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예. 주파수가 맞아야 그 라디오 지금은 라디오를 많이 안 듣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는 라디오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는 주파수를 맞춰요. 이렇게 살살살살 돌려가지고 하면은 뭐 MBC, KBS, CBS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주파수가 딱 맞을 때 깨끗하게 들려요. 주파수가 거기 틀리면은 주파수를 맞춰야, KBS 주파수를 맞춰야 뭐 88.9 뭐 메가헤르츠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런데 거기 안 맞으면은 칙 하고 뭐 잡음이 들리고 영 안 좋아요. 그런데 주파수가 정확하면은, 그것을 정확한 주파수에 맞추면은 깨끗하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하근기들의 이제 그 주파수는 그 신인님의 주파수를 이렇게 수신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능력이 안 되니까 막 이상망측한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알아듣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비소, 참 그 비소, 조소, 냉대, 인간 취급 안 하는 거,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가서 말이지 인사를 받으려고도 안 해요. 그냥 뭐 저런 참 진짜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 이런 취급을 하는 사람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인간 개 무시하는 거 보니까 왜 그 허경영 같은 그런 허접한 사람을 따르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가까이 가서 인사하려고 하면 설 피해버리고 말이지, 그냥 속으로는 굉장히 그 비웃고 조소하고, 조소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근기들의 이제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명패 하라는데 이렇게 한다, 이제 돈이 한 부부 합의 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면은 그런데 무슨 돈을 내느냐, 혹세무민하는 시민들의 이제 시민들의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혹세무민하는 뭐 사이비 교주인데 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돈을 쓰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못 알아보니까. 신인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천지 사업을 하실 때에 축복을 주시고 또 명패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것을 못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아주 그 참 좋지 않게 본단 말이에요. 허경영 신인님도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시는 분들도 또 좋지 않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또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제가 내 혼자서 이렇게 막 의견을 내세워 가지고 백궁 명패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족 회의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해봐야 그 되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뭐 뻔합니다. 그거는 완전 부결이에요. 부결. 말을 끄집어내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회의에 하게 하는 것만 해도 좀 꺼려야 한다고. 그러나 뭐 내가 이제 조심해서 하니까 이제 뭐 결국 뭐 내가 말조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결국 이것은 그 가족의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어떻게 말을 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야 신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은행 상대로 하는데 이때까지 뭐 단 한 번도 무슨 요금이든지 간에 그 기간을 넘긴 적은 없어요. 넘긴 적은 없습니다. 작년 2023년 5월 달에 이제 이 집을 이제 구입을 할 때, 요 삼정 그린코어 베스트 요 집을 구입할 때 이제 집 살 때 다 대출 받습니다. 물론 뭐 자기 돈이 뭐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탁 뭐 대출 1원도 받지 않고 내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지요. 아니겠습니까? 뭐 부부가 이렇게 엄청 돈을 같이 많이 번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단 대출 1원도 받지 않고 집을 살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있기야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대체로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대출을 받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대출을 이렇게 대출도 담보대출 받는 것도 있고 신용대출 받는 것도 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자기 능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하튼 신용대출도 이렇게 좀 받은 것도 있습니다. 받았는데 뭐 이자 단 하루도 늦차 가지고 이자 그 자동 납부하는데 그 통장에 잔액이 부족해 가지고 못 빠져나갔다든지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지요. 없고 이제 작년 2023년 5월 달이니까 5월 달에 빌렸으니까 뭐 2024년 5월 달에 갚아버리면 1년 단위로 빌린 거거든요. 1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1년 뒤에 원금을 갚는 그런 조건인데 하여튼 며칠 전에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갚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갚았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다 보면은 또 갚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는 은행한테 이제 돈 안 빌려도 되겠다 싶은데 또 이제 명패를 또 해야 되니까 장인어른 또 장모님 명패를 해드려야죠.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장례 치르고 나면은 이제 그 돈이 조금 남습니다. 충분히 명패할 돈은 충분히 돼요. 되는데 그 이야기를 그 처갓집 가족 회의에서 낼 수가 없어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늘궁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에 이제 그 하늘궁에 있는 그 명패를 하면은 백궁 천국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입도 뻥긋하지 않고 내가 자발적으로 또 이제 이리저리 금융권에 신용이 좋으니까 또 어떻게 하든지 마련해서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갚아 나가니까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뭐 그런 거는 내가 일어났던 일을 내가 기록으로 남겨 놓습니다. 반드시 해야죠. 그리고 아래 내가 며칠 전에 대신동에 부산 서구 대신동에 집에 갔더만은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인해 가지고 무슨
국세청이죠. 국세청 그 부산 세무소, 부산 서부산 세무소에서 무슨 연락이 왔더라고. 그럼 엄청난 돈이에요. 상당히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뭐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그것을 납부해야 된다. 신고를 안 했다 이거죠. 그럼 나는 이런 거는 내 생애 처음입니다. 이런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거는 무슨 그 사업하는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만 알았지. 내가 또 나는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은 세금을 원천적으로 봉급에서 뗍니다. 그러는데 무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가? 나는 전혀 진짜 뭐 보도 듣지도 못했고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2022년도에 제가 매월 한 20만원씩 국민연금을 넣은 적이 있어요. 10년 정도 넣은 적이 있습니다. 10년 정도 넣어가지고 1년에 240만원, 10년이면은 2,400만원을 넣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매월 또 연금을 받도록 이제 그렇게 한 상품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뭐 해약 없이 계속 잘 넣은 거예요. 넣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제 그 연금을 받고 있다가 이제 또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해지를 하고 그 돈을 딴 데 융통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금액을 전부 다 소득으로 해가지고 종합소득세에 이제 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개인연금 해지할 때 손해가 많았습니다. 그때 한 150만원인가 그걸 받아야 될 금액에서 빼고 주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연말 정산할 때 이제 그 이익을 봤으니까 이것을 빼야 된다더라고. 그럼 뭐 빼야 되면 빼야죠. 라고. 당장 또 목돈이 좀 급하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종합 과세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참 진짜 살아가면서 세금 지식 이런 거는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뭐 거기 또 있어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또 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거는 내 개인 사정이고 여하튼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 저 앞에 3개역 신설 바로 우리 아파트 옆이거든요. 푸르지오 선착순 분양 계약금 500만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분양이 좀 잘 안 되는가 봐요. 3개역이 이제 신설된다고 해놨습니다. 내가 한번 영상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참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 진짜 이거는 뭐라 그러나 이걸 날벼락을 맞는다고나 할까 막 그런 심정이었어요. 진짜 생각지도 않게 이런 게 덕 있으니까 사람이 한 대 맞는 것도 말이지 안 그래요? 한 대 이렇게 맞는 것도 복싱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상대방 선수한테 한 대 맞는 것은 그거는 이미 각오하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주먹으로 치고 받고 하는 건데 나는 복싱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대방 한 대 때리기도 하고 한 대 맞기도 하고 배에 맞기도 하고 얼굴에 맞기도 하고 그러는 것은 이미 각오했으니까 링 위에 올라가면 맞는 것은 각오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말이지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배를 한 방 친다든지 얼굴을 한 대 쥐뿌리면 이거는 뭐냐고 안 그래요? 황당하잖아요. 하여튼 꼭 그런 현상이었다고요. 참네. 나는 이제 공무원 생활하다가 정년퇴직하고 공무원 연금을 받고 많지는 않지만은 조금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직 나이가 이제 아직 70이 안 만 70이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또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이제 회사 다니고 이러는데 회사 다니면서 이제 국민 개인연금이지 개인 또 연금을 또 내가 넣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 그럼 그걸 해지를 한다고. 해지했으니까 그 금액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 법을 몰랐지. 그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20% 가산금이 나오고 또 거기서 매년 또 이제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그것만 해도 한 1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오더라고. 그러면은 거기 저 국세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 세법을 잘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공무원 출신인데도 세법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처럼 그 등기물을 보낸다든지 우편물을 보낸다든지 진짜 이번에는 2개 다 보냈다더라고. 그러면은 봐가지고 꼭 신고를 하세요. 안 하면은 20% 가산금이 붙고 그것을 안 내면은 또 매월 이렇게 그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친절하게 했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로 그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요금이라든지 뭐 재산세라든지 저 대신동에 서구 대신동에 있는 하천부지료가 있어요. 그거 낸다든지 뭐 자동차세라든지 기타 뭐 전기세, 수도세, 기타 무슨 어떤 그 납부해야 될 금액은 고지서를 받는 순간 바로 납부합니다. 하루도 어기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것은 내야 되는갑다 인지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고도 하고 그랬을 건데 전혀 그게 없었다고. 없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뒤통수를 때리는 뭐 날벼락을 때리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국민에게 날벼락을 내리는 그런 행정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 예. 그 사람들이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선량하고 그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잘 지키면은 법을 안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고의적으로 막 이렇게 그 악질적으로 이렇게 안 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극소수거든요. 일반 대부분의 이제 일반 보통 서민들은 준법 정신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막 날벼락을 치듯이 이렇게 세금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몇 년 전에도 한 1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공무원 생활할 때 이제 그 뭐 소득 공제할 때 부양가족을 우리 집사람을 언제나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집사람이 주부로서 이제 직장 생활 안 할 때는 늘 같이 올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알바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했다고요. 해가지고 그 어린애들 이제 이렇게 좀 부양하는 그런 것을 좀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을 때도 나도 뭐 그냥 그대로 하는 줄 알고 계속 10년 이상 이렇게 뭐 집사람을 같이 올렸으니까 했는데 그걸 올리도 별 이상이 없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한 7, 8년 뒤에 한꺼번에 이것을 집사람을 그 대상에서 소득 공제하는 그 대상에서 빼야 되는데 안 뺐다 이래가지고 그 동안에 적게 낸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한번 굉장히 내가 날벼락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몰라서 이제 그런 일을 했었을 때는 자세하게 그것을 안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그게 이제 국세청에서 잘못한 거라고. 그리고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같은 공무원들이 쭉 있잖아요. 20명, 30명 이래 있으면은 그 중에서도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고 불친절한 공무원은 불성실한 공무원이에요. 불성실하다고. 좀 성실하지 못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항상 불친절해요. 그리고 성실한 공무원은 굉장히 그 친절합니다. 친절한 공무원은 부지런해요. 성실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민원이 거의 없어요. 그 대화 중에 크게 언성을 높이는 사람이 없어요. 일을 꼼꼼하게 챙기시 가지고 그 담당하는 우리 이제 그
일반 그 저기 고객분 서민들 이 시민들에게 안내를 찬찬하게 하면은 절대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일을 좀 제대로 안 하고 좀 불성실하게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친절이 된다고. 그러면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누적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은 민원인이 찾아와요. 관공서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관공서를 한번 찾아 방문한다는 것은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모든 사람들이 뭐 또 뭐 직장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직장을 뭐 대부분 가지고 다니니까 그러면 한번 그 시간 내 가지고 관공서 방문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 방문을 해가지고 찾아와서 담당 공무원한테 큰 소리 빵 치고 갈 때는 그 사람이 그만큼 뭔가 속으로 뭐 쌓여 있는 게 있으니까 내리치는 거다 말이에요. 그것은 이래 보면은 그 담당 공무원이 조금 불성실하게 했거나 불친절하게 한 것도 있어요. 물론 그 민원인이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민원인이 이제 법을 좀 몰랐거나 좀 어거지 쓰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설득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 사람은 그런 것이 적어요. 참 여하튼 이번에 참 사람이 살면서 며칠 전에 황당한 일을 이렇게 2개나 겪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기록에 한번 남겨놓습니다. 참. 오늘 보니까 전에 이제 그 민주당 출신인 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이제 뭐 탈당을 하고 한동훈 국힘 그 비상대책위원장하고 뭐 만나가지고 지금 뭐 내일 국민의힘당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29일 날 어제 아래 김건희 특검 그리고 이제 대장동 특검 그 2개가 다 이제 부결이 됐는데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또 선전을 뭐 조국 혁신당 또 송영국에 이제 송영길이죠. 송영길이가 이제 그 소나무당을 또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데 이번 또 변희재하고 이제 최대집 님이 이제 또 이번에 그 소나무당과 연합 공천을 해가지고 아마 최대집 씨 그리고 변희재 님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죠. 들어가가지고 혹시 뭐 국민의힘이 과반수가 혹시 넘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범야권에서 맞서가지고 강력하게 아마 대여 투쟁을 몇 분들이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 어제 내가 그 많으신 분들에게 내가 만난 분 많으신 분들한테 이번에 비례대표로는 이제 국가혁명당을 좀 지지해 달라 내가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국가혁명당에서도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국회의원 신분에서 국민의힘 그 대통령 후보로 아마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내 개인적인 소망으로서는 한 10석 정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실제 10석이 될지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국회의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을 좀 보좌할 수 있는 한 몇 명이 좀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한 최소 5명에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국가혁명당에서 22대 총선에
실질적인 이제 국회의원이 나는 노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만, 허경영 그분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시게 되면 엄청 재미있는 일이 생기겠다 그러더라고. 그렇잖아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거 뭐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다, 어떤 사람은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랬는데, 정말 돈키호테처럼 말이야. 일반 학원기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돈키호테처럼 이렇게 막 국회를 휘젓고 다니면, 야, 그거 재밌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 재밌는 현상,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하다시피 정말 그 헌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헌법을 개정할 정도로 200석이 안 된다 그러면은 변희재님께서 이제 그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이렇게 밝히고, 또 이제 최재형 목사가 지금 3월 달에 이제 이게 터뜨리거든요. 어떤 그 정말 그 중대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럼 최재형 목사가 이제 이것을 터뜨리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4월 10일이 정말 40일이 안 남았잖아요. 지금 오늘 3월 4일이니까 40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27, 한 30 며칠 뒤인데, 30 한 5, 6일 뒤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고, 자기가 지은 죄는 결국 받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내가 늘 기도를 할 때, 제 주위에도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넓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전체에 너무나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고, 또 뭐 전 세계적으로 있으면은 더 말할 수가 없죠. 없을 만큼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님께서 하루속히 좀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 난간을, 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정말 그 간절하게 밥 먹기 전에 올리는 기도를 식구로 하는데, 식구로 올립니다. 제발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신인님께서 속히 일단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시고, 정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그마한 디딤돌로 해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도 또 바라고도 바랍니다. 그 내 뭐 소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모든 것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루속히 좀 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 모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행복하게 해달라, 해주십사. 그렇게 늘 그렇게 그것만 생각이 99.9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내보고 그래요. 당신은 아들, 딸에 대해서 뭐 생각이 없느냐, 개념이 없다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뭐 나는 그렇습니다. 20세 넘어서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생각 안 한다,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좀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국가 전체가, 국민 전체가 다 잘 되면은 우리 애들도 국민 속의 한 사람 아닙니까? 애들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내 자식만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다 잘 돼야죠. 잘 될 때 우리 애들도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한 며칠 동안에 그 우리 장모님 그 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좀 장례 식장에서 이제 그 뭐 일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3월 1일, 3월 2일 요 3일간 평상시 같으면은 그 엄청 정치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는데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서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데는 한치의 오차 없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제 한 달 뒤에 있는 4.10 총선을 지나서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만간에 금년 안에 대통령 취임하는 것을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마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